일단락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당뇨 상식이 완전히 틀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수십 년간 혈당은 무조건 낮아야 한다고 배워오셨죠. 그런데 최근 전문가들이 밝혀낸 진실은 이겁니다. 혈당 수치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바로 혈관 손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계 숫자에만 집착하시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십니다. 혈당은 사실 우리 몸의 생명 연료입니다. 뇌도, 심장도, 근육도 모두 혈당 없이는 단 1초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왜 혈당이 오르면 위험하다고 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완전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기존 당뇨관리법을 180도 뒤집어 놓을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이달락 혈당이 조금만 올라가도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뇌는 하루 종일 혈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혈당 공급이 끊기면 뇌는 즉시 기능을 멈춥니다. 심장과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혈당이 없으면 생명 자체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뭘까요? 바로 혈당이 오를 때 함께 발생하는 산화적 손상입니다. 이 손상이 혈관 내벽을 공격하고 약하게 만듭니다. 당뇨 합병증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똑같이 혈당이 150이라도 혈관이 튼튼한 분과 약한 분은 나중에 겪는 건강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혈당이 조금 높아도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혈관이 이미 손상됐다면 작은 혈당 상승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혈당이 조금 올라가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혈관 손상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혈관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이제부터는 혈당 숫자가 아니라 혈관 건강을 중심에 두고 당뇨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3달락 옛날에는 당뇨가 이렇게 흔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장 보러 시장까지 걸어가고 밭일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루 종일 몸을 움직였어요. 일상생활 자체가 운동이었던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차로 이동하고 배달 시켜 먹고 하루 종일 앉아서 TV 보거나 핸드폰만 만지작거립니다. 반면 먹거리는 어떻습니까? 달고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고 언제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먹은 에너지를 쓰지 않으니까 피 속에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특히 저녁 먹고 바로 소파에 누워 TV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혈당이 몸속에 오래 머물면서 혈관을 계속 공격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와 활동의 균형이 깨지면 당뇨는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음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사용하지 못한 에너지가 문제인 거예요. 이 원리만 이해하셔도 당뇨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식사 후 딱 10분만 집 안을 걸어 다니셔도 혈당은 부드럽게 떨어집니다. 4달락 당뇨 관리하시려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GI와 GL입니다. GI는 당화 지수라고 해서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를 보는 겁니다. GL은 당 부하 지수인데 칼로리까지 함께 고려한 지표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감자는 GI가 엄청 높습니다. 먹자마자 혈당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자 대신 고구마를 드십니다. 고구마는 GI가 낮아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고구마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GL로 따지면 오히려 감자보다 높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혈당은 천천히 오르지만 살이 찌기 쉽다는 겁니다. 고구마는 건강식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다가 체중이 늘면 장기적으로는 당뇨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GI와 GL을 둘 다 보고 균형 있게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지표를 이해하시면 음식 선택할 때 실수가 훨씬 줄어듭니다. 5단락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고혈당 때문에 바로 위험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혈당이 높아서 죽는 말은 좀 과장된 표현이에요. 진짜 문제는 혈당이 올라갈 때 함께 증가하는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가 혈관 내피를 공격하고 손상시킵니다. 그러면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고 그 틈으로 콜레스테롤이 파고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이런 과정이 몇 년 동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의 미세혈관이 막히면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눈의 망막혈관이 손상되면 시력을 잃게 됩니다.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고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입니다. 당뇨가 무서운 건 혈당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 합병증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혈당보다 혈관을 지켜야 합니다. 혈관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비타민 C 섭취입니다.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잡아서 혈관 내피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6단락 당뇨 있으시면 과일 거의 금기처럼 안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과일은 달아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과일을 무조건 피하는 건 오히려 영양 불균형을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달다, 안 달다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당이 들어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과일 속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예요. 이 중에서 과당은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포도당의 GI가 100이라면 과당은 고작 19밖에 안 돼요. 같은 단맛이라도 혈당 반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당 비율이 높은 과일은 당뇨 환자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과일을 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과일 섭취가 부담이 아니라 건강한 식단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 영양 균형 잡는데 과일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단락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을 드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박과 포도를 비교해 볼까요? 수박은 대부분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GI가 엄청 높아요. 한 조각만 먹어도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반면 포도는 90% 이상이 과당입니다. 같은 단맛이지만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급격한 스파이크가 없어요. 단감도 비슷합니다. 과당 비율이 높아서 비교적 안전한 과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는 달아서 피하시는데 사실 바나나는 GI가 매우 낮습니다. 혈당 걱정하시는 분들께 오히려 좋은 선택이에요. 다만 칼로리가 있으니까 하루 한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과일은 종류에 따라 혈당 반응이 극적으로 다릅니다. 달다로 판단하지 마시고 어떤 당인가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 기준만 아시면 과일 먹는 게 훨씬 자유로워지고 정확해집니다. 8단락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뇨가 무서운 건 혈당 자체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누적된 혈관 손상이 진짜 문제입니다. 콩팥의 미세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결국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눈의 망막혈관이 손상되면 시력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심하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고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죠. 이 모든 합병증의 출발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막히는 겁니다. 혈당 수치가 조금 높다고 바로 위험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혈관 손상이 오래 지속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는 단순히 혈당 조절만이 아니라 혈관 보호가 핵심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생활 습관이나 영양 관리의 방향이 확 잡힙니다. 생활 속 작은 선택 하나가 합병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9단락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직접 잡아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혈관 내피가 손상되는 속도를 늦추고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걸 막아줍니다. 또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도 방지해서 혈관벽에 달라붙지 않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비타민C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혈당이 다소 높더라도 비타민C가 충분하면 혈관 손상이 크게 줄어듭니다. 전문가들은 당뇨 환자분들께 하루 여러 번 나누어서 꾸준히 드시라고 권합니다. 운동도 혈당 낮추는 데 좋지만 운동할 때도 활성산소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특히 비타민C를 함께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당뇨 관리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꾸준히 드시면 혈관 탄력도 좋아지고 면역 기능도 강화됩니다. 어르신들 체력 관리하는 데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합니다. 10단락 비타민C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나누어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으로 나누면 흡수도 좋고 체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특별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꿀 한 숟가락과 함께 비타민C를 드시는 겁니다. 꿀은 자연식품이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특히 기력이 떨어지신 분들께는 정말 좋은 에너지 공급원이에요. 비타민C를 꿀과 함께 드시면 흡수 속도도 빨라지고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당뇨 환자분들께도 안전하게 추천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과하게 드시면 안 되고 적당한 양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한 비타민C 섭취는 장기적으로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습관이 됩니다. 하루 일정량을 나누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단락 먹는 비타민C는 주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기에는 농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치료 목적이라면 고용량 비타민C 주사요법을 사용합니다. 이 주사는 혈중 농도를 단숨에 높여서 암세포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그런데 주사를 맞는다고 먹는 비타민C를 안 드셔도 되는 건 아닙니다. 소화기관의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는 먹는 비타민C가 필수적이거든요. 암 환자분께 비타민C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면역 관리와 치료 효과 증대예요. 암 치료는 다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암을 해결할 순 없어요. 비타민C는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조요법으로 적극 연구하고 추천하는 영양소입니다. 암 환자 가족분들께 꼭 전달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12단락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당뇨는 결국 먹은 에너지가 피 속에 오래 남아있을 때 생기는 병입니다. 식사 후 조금만 움직여주시면 혈당은 훨씬 부드럽게 떨어지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암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 예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지킵니다. 요즘은 간단한 피 검사만으로도 암 표지자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정기검진을 통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건강하신 분들도 꼭 받아보세요. 특히 어르신들은 조기 발견이 치료 성공률을 크게 좌우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뇨와 암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정보들 계속 전달드리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꼭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